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실대학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먼저 내용을 하기에 앞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관계자분들 또는 교육부,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겠지만, 쌤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팩트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이 진행을 할 거야. 자, 부실대학이란 무엇인가? 부실대학을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4가지가 있거든. 매년 빠르면 5월부터 늦으면 8월 말 9월 초까지 부실대학 지정을 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 보통 약 2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과 140여 개의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 하위 15% 그룹 정도를 지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 그 부실대학의 선정 기준은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과 부담 부분, 학교 사학법인을 평가해서 결정하게 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수험생이 원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일 전, 5일 전에 부실대학 발표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학교를 그대로 쓸 것인가? 3일, 5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너무 급박한 거지. 차라리 연말에 한 해 평가를 연말에 발표를 하고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 전까지 약 6, 7개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부실대학의 대부분 국공립대학은 빠져 있어. 물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학 범인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국공립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취업률이라든지 학사 관리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낮은 국공립대학이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거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에 해당이 되지만 교육부에서의 가장 높은 분이 장관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외에 나머지 차관, 1급, 2급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부실사학재단의 임원, 이사, 총장, 부총장, 처장님으로 가셔. 좋게 해석을 하면 한평생 교육에 종사하신 분이 부실한 대학에 가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본다면 매년 대학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대학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그 기준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대학의 사학법인은 각종 횡령, 배임, 뇌물, 공사 비리 등으로 얼룩져 있어. 여러분들이 내는 고액의 장학금과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 지원 자금으로 학교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익 배를 채우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단순히 경미한 경제 사범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성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덕적 해이 사회시간에 배우지 모럴 해저드 그 한두 사람의 처벌만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고위 교육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학법인 그것도 부실대학의 임원으로 간다라는 것은 교육부가 올바로 대학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될까 하는 것이야. 두 번째가 부실대학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 자율개선대학 제일 멀쩡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역량 강화 대학 힘이 부족하니 제대로 관리를 해서 키워봐라. 뭐 여기까지는 그래 쏘쏘해. 그런데 네 번째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재정 지원 축소 대학, 불가 대학, 등록금 대출 제한 대학. 당장 내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이 어려워서 은행이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부실대학 그것도 재정 지원 불가 대학으로 지정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3그룹 4그룹으로 평가를 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포털이나 뉴스 검색을 통해서 최근 3년, 5년 정도치를 찾아본다면 항상 이름이 등장하는 대학들이 있어. 역량 강화에서 갑자기 재정지원 불가대학으로 더 심각해졌다라든지 자율개선대학이었는데 이름에서 빠졌다라든지 1회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부실대학 선정에서 빠져있다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2회가 되고 그것이 3회가 되면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큰 테마 3번째 고3 입장에서 부실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전국 뉴스 매스컴을 타면서 경쟁률이 내려가고 커트라인이 내려갈 거야.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지원을 했고 입시 컷이 내려가고 내가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지정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물론 쌤도 신이 아니야. 그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국에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대학들은 다 다시 정상대학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많았어. 그러나 재정지원 불가대학이나 등록금 대출 제한대학은 어떤 이유로라도 가면 안 돼요. 당장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대학이 잘못하고 교육부가 잘못한 것을 학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중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네 번째, 큰 테마 네 번째. 내가 신입생 때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되었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전에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어. 이런 경우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피해는 없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까 앞서 말했듯이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 교육부가 잘못을 했고, 과거의 정부가 잘못을 해서 자격도 안 되는 곳에 대학 허가를 너무 많이 해줬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미국, 일본, 다른 나라가 비교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방금 앞서 말한 이런 문제점들로 발생해서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되고 재정 지원 불가 대학을 거쳐 폐교 수순을 밟는다면 학생에겐 1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주변 대학으로 편입이 돼. 그것도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으로 나누어서 분산.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만약에 100개 대학 가운데 50등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갑자기 상위 10위권 대학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일은 없겠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야. 8, 9, 10등 대학을 가라고 하면 학생이 가겠어? 안 간단 말이지.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높은 대학, 주변 대학으로 자동 편입이 되게 돼 있고, 그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 대학의 네임밸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대학으로 학생이 많이 몰리게 되면 학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로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배정받게 돼. 결론은 지금까지의 전례로는 대학이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아. 단 없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봐. 등록금, 실습 환경이 안 좋아지고 교수님들 수업이 차질이 생기고 피해를 볼 수 있어. 이건 맞아. 그리고 오히려 부실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대학이 열이 받은 거야. 우리가 왜 부실이냐? 정말 부실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일명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재학생 모두에게 100만원, 200만원씩 돈을 뿌린다라든지, 신입생에게, 전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 물론 부실대학은 아니야. 하지만 부실대학 선정 기준에 재정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은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의 학사 시스템, 취업률, 학생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100만원, 200만원의 지원은 고맙지만 사라지잖아. 그러나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더 잘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대학이 제공한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롱런. 그래서 결론은 입학해서 재학 중일 때 학교가 없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부실대학과 재정지원 불가대학,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학교가 위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실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대학 쓰리고 재정지원 불가대학, 감소대학, 등록금 대출 제한대학은 3번 맞으면 퇴출이 돼야 돼. 근데 불사조처럼 퇴출되지 않고 살아나는 대학도 있어. 내가 특정 대학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없어진 대학도 있고 다시 살아난 대학도 있어. 살아나지만 정상대학으로 한 번에는 못 올라가. 거의 2고 3고를 맞으면 8, 90%는 없어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부실대학 선정 기준, 또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정말 갈 곳이 없을 정도의 낮은 학생이라면,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면 그런 부실대학 명단들을 보고 내가 입시에서 좀 더 유리해지기 위해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낮은 성적이라면 대학 가는 걸 다시 고려해봐야 돼. 그런 학교를 나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실대학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리스트를 막 이야기하면서 한 대학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대학의 특징과 장단점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어그로를 끄는 내용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 그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어른들의 비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 혹시나 약간 도움 아닌 도움이 되는 대학들이 그 속에 들어와 준다면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면 되고, 고 1, 2, 3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모두 다 다뤄볼 예정이야. 그래서 구독을 해놓으면 그런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